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는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받으며 0.25% 강세를 나타냈지만 코스닥은 0.2%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코스닥은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흘째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며 장중 57,000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운 종목을 넣는 지수 구성 종목 특별 변경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편입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일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정부가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원조 등 국제개발협회 IDA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에서 19일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IDA 제21차 재원 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이뤄진 IDA 제20차 재원 보충에 기여한 금액 대비 약 4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에 롯데케미칼은 전날 10.22% 급락한 65,9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시가총액이 단숨에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 측은 유동성 위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루머 생산과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의 상승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주목이 모였었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나 했지만 현재는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식료업은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 이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는 파커스가 개별 이슈로 상승하고 있고요. HLB 그룹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로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상승 시그널을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시작합니다. 먼저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어제만큼 상승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먼저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년 2025년 S&P 지수의 이제 동향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월가에서는 내년 S&P 500이 6,400에서 6,700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면서 대체적으로 이게 낙관적인 이제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트럼프 2.0 정부의 보호무역 관련한 부분들이었거든요.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정책 10% 올리면서 이 관세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 채권금리 소폭 하락은 마감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하던 미국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일 고점이죠. 전일 고점에 대한 이 위치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면서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69포인트 이 오늘 시장에서 2,469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때 지지를 받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69포인트 이 위치의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또한 오늘 갈피를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더라도 지금 도지 형태의 캔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 위치가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이제 박스권의 형태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양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상승 섹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힘을 쓰고 있을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에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오늘 일론 머스크 활짝 웃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죠. 이 FSD에 대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보도 자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테슬라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이틀 연속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관련주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법 개정 자체를 이제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전역에 대한 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이 텍사스와 LA 지역에 이 승인, 정부 로보택시 사업 승인 허가를 냈는데 이러한 연방법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연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전국에서 지역의 이제 각 주에 대한 법안보다는 자치주에 대한 이 법안보다는 더 큰 범위의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역으로 충분히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 이 테슬라 상당히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버캡 이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제 로보택시 이제 발표하면서 사이버캡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주면서 커피도 타주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 사이버캡 지금 테슬라가 사업을 추진 중인 이 사이버캡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테슬라 2026년에 이제 200만 대 사이버캡 200만 대 양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목표로 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400만 대까지 사이버캡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 사이버캡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는 또 않아요. 하나로 약 3,6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격을 맞춰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들인데 만약에 이 연방법이 확실하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된다면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 사업 추진 속도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예상은 민주당이 아닌 이제 공화당에서 미국 대선 그리고 상원 하원 의원 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런 정책 개정안에 있어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제 레이더를 사용한 이제 자율주행 장치를 이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이 위치에서
3,750원 가격에 대한 영역에서 저항선을 뚫고 나서 지금 윗골이 한번 다시 달아줬다가 내려오는 위치거든요. 저는 지금 3,760원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위치가 앞전에 여기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매물대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소화를 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 종목은 일단은 이 위치 241선에 대한 위치에서 이제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고 있네요. 한번 241선 22,200원 이 가격대에 대한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앞전에 매물대를 좀 확실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위치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그리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퓨런티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까지 올라왔네요. 올라오게 되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매물대가 앞전에 대한 매물대가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도 테슬라, 뭐 전반적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 테슬라가 머스크죠. 머스크와 트럼프, 죄송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종목들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이 추세에 대한 지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한 종목들, 특히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킹메이커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큰 흐름에 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테슬라 관련주도 좀 궁금해요. 네. 테슬라 수혜주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테마주인 DIC라던가 아니면 LG화학 또 LNF도 있을 거고요. 네.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2차 전지 쪽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제가 이제 공략도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손절가를 살짝 이탈을 나왔지만 저는 이거 홀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7만 1,000원 관련해서 이 위치에서 지지 구간이었거든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4680 배터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납품과 관련된 업무 체결, MOU 체결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계속해서 테슬라의 수혜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 지금 작년에는 금양,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저는 배터리 완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이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이슈를 타고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수혜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AR을 짚어주셨는데 또 다음 준비되어 있는 섹터가 이 AI 섹터예요. 여전히 주가가 잘 나오고 있네요. 예,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AI 같은 경우에는 챗GPT,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챗GPT로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봤을 때는 챗GPT 관련된 이 AI 종목들이 강세를 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도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AI 개발 경쟁 여전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관련주 지속해서 끌고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구글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기술주들, M7 기술주들, 클라우드, 특히 클라우드와 AI 칩, 데이터 서버 이런 업종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돼서 이런 실적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AMD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의 실적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클라우드 매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어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AI 매출이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증가하는 이상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작년에 이제 생성형 AI, 챗GPT로 시작한 이 AI 열풍은 앞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이 먹거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코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엔비디아 실적,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블랙엘 칩을 활용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납품을 했는데, 여기서 발열이 나오면서 이제 디자인이 수정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지금 신제품 개발함에 있어서 신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발열 정도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낙폭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됐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냈던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AI가 다음 산업이 먹거리다. 지금 뭐 반도체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국내 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은 AI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그만큼 앞으로 노동력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AI 계속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 비트9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9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네요. 주의 종목까지 이제 주의 경고까지 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조금 없어질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당분간 풀리기 전까지는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주의 끝나면 좀 공략해 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무기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갭상승 띄웠다가 음봉이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실적이 나와주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무기술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이제 연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906억이거든요. 근데 3분기까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매출액이 올해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실적을 좀 반영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형적인 성장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인데 약간 줄었거든요. 매출 약간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저가 부근인 2,450원, 저가 1,450원 이 지지 여부가 좀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하나 이렇게 딱 실려주면서 매수세 들어오는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양봉이 하나 딱 세워지게 되면은요. 바닥 좀 다졌다라고 이제 좀 봐도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느긋하게 진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랩. C랩도 아까 종목과 마찬가지로 나무기술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에 대한 지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방 추세가 아직 단기적인 하방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꼬리까지 놓고 봤을 때 이러면 지금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수렴을 하고 이 하락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한번 기준봉을 잡고 이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가상의 박스권 설정해서 한번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AI 앞으로 기술 발전이나 이런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기술의 진전 속도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로 급하게 매수한다기보다는 좀 천천히 느긋하게 게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산업 전망을 매우 밝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랙웰의 발열 이슈가 있으면서 이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이 적용 일정을 미루기도 했잖아요. 이런 영향을 SK 하이닉스 주가에서도 좀 받아간 모습이었는데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까요? 먼저 이제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경쟁에서 완벽하게 밀리고 SK 하이닉스는 HBM 납품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발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발열 문제, 이 HBM에 대한 발열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 서버를 생성하는 이 렉으로 인해서 발열이 나왔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HBM 납품한 HBM과 관련한 발열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이 렉을 데이터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꽂아 놓으면서 하나의 이제 큰 컴퓨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이제 렉을 좀 조절을 하면서 발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나가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우선 먼저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경쟁에서 완벽하게 밀리긴 했지만 조건부로 HBM 납품하는 게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블랙웰 출시가 좀 땡겨져야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 아닌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좀 갖고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차트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저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만 9천 원. 14만 9천 원에 대한 가격 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4만 9천 원.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고점에 대한 저항선,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이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먼저 일단 이슈로 돼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터졌을 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블랙웰 칩 출시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납품 일자가 연기되면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관련해서 전망까지 좀 살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화장품은 또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예. 확실히 인디 브랜드가 화장품 업계의 좀 트렌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 관련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보는 게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게 바로 중국과의 우호 관계예요.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나게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의 이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이제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지금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좀 다지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이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은 정말 격화되고 있어요. 이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판매처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중국에서 우회 수출 정도는 이제 가능은 한데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정말 크나큰 악재 중에 악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판매 부진, 내수 판매 부진이거든요. 중국 경제 내수 경제가 살려줬는데 내수가 부진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디플레이션 해결을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출길마저 막혀버리는 상황을 한국에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 한국에 대한 화장품 수요, 중국 소비주들 충분히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오늘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고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조용히 거래량 넘어가는 위치라고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700원대 가격, 이 가격 영역을 좀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700원에 대한 지지 영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저는 이 위치에서 충분히 급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대 어느 정도 나왔고 94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포진되어 있다. 이런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TK라는 종목도 보이네요. CTK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먼저 지지를 받았어요. 전저점에 대한 지지, 올해 4월달 지지를 받으면서 큰 흐름상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이제 삼각 수렴, 최근에 수렴은 이제 하락 추세를 놓고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삼각 수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변동폭이 올라갔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한 5,5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영역이 그렇게 수익이든 손실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러면서 이 안에서 수렴 만들다가 이 중간에서 한번 빵 튀게 되면은 만약에 6,000원 가격대 넘어가게 되면은 저는 급등 패턴까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10%에서 15%
15%까지는 금방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동안 이 한국에 대한 뷰티 산업 화장품 중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냥 중국의 디플레이션 경기 부양 체계만 이런 이슈에만 의존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한중과의 무역 관계가 다시 한번 우호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의 흐름을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리패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리패스 살펴보시게 되면 올리패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관심 종목에다가 감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리 종목 붙은 거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 종목 상승이 나왔지만 2% 상승에 불과했고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긴 했는데 올리패스 관리 종목은 11월, 12월, 3월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관리 종목 재무 좋지 않은 종목 5개년 이상 4개년 이상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연말에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는 CTK 관련된 종목들이 CTK가 가장 좋아 보여요. 사실 CTK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요. CTK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CTK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삼각 수렴 나와주고 돌파 나오게 되면은 물론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흐름에 대한 이 추세선, 이 돌파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 가격대가 6,000원에 대한 가격대고요. 6,000원의 가격대 넘어가게 되면 한번 큰 상승의 흐름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화장품 섹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런 설명 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더 업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으셨는데요.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이 선스크린 시장에까지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선 제품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산 제품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봤는데 이 흑인 여성이 화장품, 흑인 피부톤에 맞는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이 흑인 전용 이 색조 화장품을 발랐는데 까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 피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게 정말 재밌게 봤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피부톤을 맞춰갖고 이걸 이제 요청을 했는데 11종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부톤이 상당히 맞아떨어졌다고. 와, 이게 정말 이게 피부톤이다 그러면서 한국 화장품을 정말 극찬을 했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국 화장품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브루노 마스하고 이제 협업도 했었잖아요. 네, 협업하면서 이제 아파트 하면서 엔터 관련주들도 상당히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 한국 K-팝을 선두로 한 이 한국 문화의 수출 이걸로 인해서 한국 화장품 충분히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이 질문 주신 종목이 바로 한국 콜마였어요. 한국 콜마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콜마 보시게 되면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애터미 화장품을 이제 생산해서 애터미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각종 뭐 이제 의약품 같은 것도 일반 의약품 같은 것도 제조하는 기업이고 상당히 폭이 넓어요. 우량주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먼저 이제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 지지선 저는 지금 이 지지선 지지받는다면 한국콜마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량주기 때문에 실적을 좀 봐야 되거든요. 실적을 놓고 봤을 때 3분기까지 나와서 2조 1천억 나왔네요. 2조 1천억 나왔는데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나왔네요. 성장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먼저 매출액이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름용 따로 있고 겨울용, 가을, 뭐 환절기용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환절 기용 뭐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계절성이 없이 여기서도 놓고 봤을 때 2, 3분기 이렇게 매출액이 놓고 봤을 때 6천억대, 5,500억에서 6천억대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6천억대를 넘어섰어요. 그렇다는 것은 2024년 실적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적에 따라서 지금 주가 폭이 어느 정도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인 5만 1,900원에 대한 지지 영역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실적 타고 이슈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승 섹터 짚어봤습니다. 자율주행, AI,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상승세 보여줬던 오늘 장입니다. 섹터 관련해서 정보 얻어가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 이 많은 고민을 하실 투자자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유튜브 서울경제TV를 통해서도 상담을 드리니까요, 또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범양건영 준비되어 있습니다. 4,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30%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뜨겁네요. 네.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도 하는데 오늘 수익권은 아직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이제 범양건영 살펴보시면은 앵커님이 짚어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관련주였어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가격대를 살펴보시게 되면 앞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꽤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부동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재건에 대한 이슈들은 좀 멀어졌던 상태였고 지금 이슈 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3,490원에 대한 가격대 이 고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점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저항선의 매물대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봐야 될 게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져줬어요. 여기서 터졌다라는 것은 이 앞전에 매물대에 물려있던 어떤 누군가가 지금 본전 왔다. 나 1년 넘게 기다렸으니까 1년 가까이 기다렸으니까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락세를 걷다가 갑자기 이슈 타고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들 미국에서 무기 지원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고 지금 제가 단기적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슈가 공화당이 현재 미국의 정부는 공화당이 이제 내년부터는 공화당이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화당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 지금 이거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서인지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본토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써도 된다, 러시아 본토에다 쏴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화되면서 재건과 관련된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이슈에만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좀 길게 들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투자 경고까지 이제 단기적인 급등으로 나왔었고 부동산 시장 살아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실적도
실적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오늘 종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올라왔을 때라도 30% 비중이니까 좀 줄여서 비중을 좀 축소시켜서 지금 올라왔을 때 비중이라도 조금 축소시켜서 손실에 대한 금액을 조금 줄였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의 종가 분명히 지지를 받아야 한다. 종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처글 금속 섹터 중에서 이구산업 그리고 서원과 함께 올랐는데요. 전문가님,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대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전도체 이슈로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서 초전도체 이슈들이 여기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에 공략했던 종목이었고 이 위치가 작년에 대한 저항선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고 1,450원 오늘 들어갔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래전에 진입하셨던 것 같아요. 초전도체 이슈 끝나고 이 조정 구간에서 이제 기간 조정 하락 다 끝내고 하락 매물들을 좀 이탈시켜 놓는 이런 이 구간에서 진입하셨던가 아니면 최근에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진입하셨다면 저는 이거 대창 이구 산업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창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됐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창 이슈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거기에다가 오늘 거래량 많이 나왔어요. 이 거래량 나온 위치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 매물대가 엄청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손실폭 조금 적고 비중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지는 않으셨으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정리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재무적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구리 관련주로 편입이 또 된 것 같네요. 지금. 근데 구리 관련해서 올라갈 때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구리 관련주에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변동성은 없을 것 같고 대창보다는 오히려 이구산업이라던가 풍산이라던가 이런 KBI 메탈 이런 쪽에 좀 수급이 확실하게 몰려주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철금속 섹터에서 또 추가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전문가님, 이 인베니아가 상한가를 찍었고요. 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고민 상담해 주신 분께서는 좀 오랜 시간 이 상승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1,500원이면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OLED, LCD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LCD 지금 드론 쪽에 이슈를 타고 어느 정도는 수요들은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LCD나 OLED 시장의 업황 그렇게 좋지 못하다 중국에서 이 LCD와 OLED 쪽에 관련된 산업들을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라왔을 때 좀 오늘 종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내일 캔들까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고점 매물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 위치에서 내일 캔들을 지지받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캔들 좀 지켜보고 양봉 나오면서 만약에 859원에 대한 이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가까지는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1,2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1,200원 정도까지 오늘 캔들 이후에 내일 캔들 한번 살펴보고 내일 캔들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 가격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좀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 또 일부 축소하고 그다음에 좀 가볍게 만든 다음에 평단가 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게 되면 평단가 좀 낮췄다가 상승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수익으로 해갖고 전환시켜서 수익금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니아의 조금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과 함께 내일 장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 통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민 전문가의 공략주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강력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파이버 프로 먼저 어떠한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학 기술을 활용한 이제 광학 기술을 활용한 이 통신 제품 그리고 이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주요 제품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광 센서, 광 계측기기 등 그리고 광소자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광소자도 그렇고 지금 광 센서, 광 계측기기적인 사업 측면에서 자이로스코프라는 이제 이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항공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신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광센서, 광계측기기를 이제 KT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전년도 실적을 이미 벌써 3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업 보고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 실적을 이미 벌써 초과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파이버 프로 지금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다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통신망을 공급을 했었거든요. 통신망이 끊어진 우크라이나에 통신망을 공급하면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상당히 각광받았었잖아요. 이 스타링크 서비스와 이제 머스크 테마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 국내 통신사 SK텔레콤과 SKT하고 가장 먼저 위성통신 사업을 먼저 제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KT와 또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U+하고도 제휴를 했어요. 국내 통신사들 무조건 이제 테슬라 머스크와 관련된 스페이스X와 관련한 우주 항공 섹터에 모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KT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KT에 대해서 KT 자회사인 KT셋이라는 위성통신 사업 회사와 테슬라의 스페이스X,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위성 통신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이미 돌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목의 위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추세 자체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나와주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를 주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의 흐름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받으면서 삼각수렴 형태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을 조금 눌렸을 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공략하는 조건은 4,700원. 이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300원 좀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4,300원에 대한 부분, 이 위치까지 전 저점에 대한 지지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600원까지 전고점에 대한 5,6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이 위치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신고가를 쓰게 되면서 6,8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버프로 한번 주목해보면서 공략 어려우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공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파이버 프로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자율주행, AI 그리고 화장품이었습니다. 오늘장의 공략주 역시 파이버 프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후장 전략으로는 전일 대비 약한 상승폭이니 오늘의 지수가 고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항상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